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6페이지, 287페이지 양도소득세인데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요. 여기 재산세, 종부세 비교해. 우리 항상 취득세 짝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짝은 종합부동산세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재산세, 종부세를 비교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과세주체요. 재산세, 종부세 비교. 과세주체.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지방자치단체인데 시군구. 물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과세주체인데 제가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당연히 국가고요. 인적 귀속 여부를 보면 재산세 원칙 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인세죠.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하고.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토지도 똑같이 재산세, 인세 합산 과세하는데,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한다는 거 차이점 비교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과세 기준일, 납세무 성립식인데 둘 다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 둘 다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추상조 성립하는 성립시기가 된다는 거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재산세는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죠? 재산세 대상 5가지. 다시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토지하고 주택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토지하고 주택만. 자, 그럴 때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용이든 종부세가 아니고, 선박, 항공기 역시 얘네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 아니고, 별장 아니라고 그랬고,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또 보시면 별장은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 재산세에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4% 비례세율 정도예요. 4% 세율로 과세를 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별장은 재산세에서 이미 4% 고율로 높은 세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높은 고율 세율,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고급 주택은 제가 그랬죠. 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별장은 제외되고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세율 구조는 아직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율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재산세에서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돼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도에 개정이 돼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는지는 차차 배우게 될 거고, 또 초과 누진세율과 관련한 내용인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건 안 배워가지고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세율은 일단 통과합니다.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세표준 구할 때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근데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주택분 같으면 과세표준 결정 시에 60% 곱하고 토지건축물은 70% 곱하는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95%였어요. 그 전에는 90%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제 100% 곱합니다. 100%에 이제 100%로 왔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요거는 아직 안 배워가지고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아직 안 배워서 다음에 우리가 기초민 과정에서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통과하시고요. 자, 가산금 납부정가산세 아까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는 보통 징수할 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기 한데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발부되죠. 원칙 정부부과가세는데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가산세 정도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아요.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고. 지방세는 월별로 0.75%.
근데 국세는 납기후 매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별로 1일 0.02%씩 적용된다는 거. 고의소 바꾸서 미납부했을 때. 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가 고의소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고요. 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고의소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없어요.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국세는. 자, 또 봅니다. 물납이요. 재산세 물납 허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안 돼요. 분할납부는 둘 다 됩니다. 납세지, 재산세는 그 재산 소재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그 소재지 시군구인데 종부세는 거주자일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그죠? 아까 비거주자일 때는 비거주자일 때 국내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으면 그 재산 소재지로 토지나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납기를 보시면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의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자,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산출세액이 아니라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인데 자, 어떻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하고요. 절반씩 나눠서. 근데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했습니다. 부가세, 재산세는 어떻게 였어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였어요? 종농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세 외우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도 분할납부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분할납부 기준금액, 재산세나 종부세나 분할납부 기준금액 똑같아요.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 해달라고 그랬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윙크. 분납기한이 다르죠.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이요. 다르다는 거 여러분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부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바타도의 할머니 시 한 폰 제가 약해지지 마 읽어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렸던나요? 제가 너에게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있으면 안 돼. 나도 96년 동안 못했던 일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자, 일어나서 뭔가를 붙잡는 거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보면 있죠. 주식은 껄껄껄 세 번 하죠. 살 걸, 가지고 있을 걸, 팔 걸 이러면서 우리 보통 개미들은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공부도 그때 처음에 좀 공부를 빨리 시작을 할 걸, 공부를 좀 더 그때 열심히 할 걸. 자, 저희들이 말하는 대로 좀 따라서 할 걸, 뭐 이렇게 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올해 33회 시험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공부다운 공부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인중개사 공부 양보다 더 많은 공부를 이제 여러분이 무슨 대학원 진학하지 않는 한은 무슨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많이 뭐 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회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96세 할머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소득세 총설입니다. 여러분 287페이지 교재를 펴시고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소득세 총설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할 건데 거기 287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소득세 개요를 봅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소득세는 개인이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했을 때 부과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되고요? 법인세가 부과되고. 자, 우리 같은 개인이 과세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 그러면 그냥 소득세 신고하다 1년 다 보내죠. 그래서 일정한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들 소득세 따로따로 계산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요. 소득세는 소득 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8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소득세법엔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소득세법에는 소득에는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8가지 소득이 있는데 먼저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을 다니다가 물론 여기에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 양도소득이요. 부동산 등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이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고요.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이 종합소득의 종류를 달달 외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은요, 이 종합소득 중에서도요, 사업소득 중에서도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 사업소득은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처럼 저 같은 사람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자, 여러분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합니다.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서 이 3가지가 우리 시험범이에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요, 15회 시험 때 옛날에 갑자기 그냥 몇천 명으로 시험에 합격자 수가 확 줄은, 그래서 난리가 났던, 시위하고 난리가 났던 그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매매업과 건설업의 의의를 물어본 적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유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근 20년 가까이 되면서 한 번도 자세한 내용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한 문제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옛날에도 옛날 시험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또한 시험에 또 한 몇 년 계속 한 3년 정도 계속 나온 적도 있고요. 26회 시험 나왔다가 28회 시험 나왔다가 29, 30 30까지 건너뛰었다가 31회 시험에 나왔다가 또 32회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26, 28, 31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2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32회 시험은 안 나왔으니까 33회나 34회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부동산 임대업에서요. 나올 가능성이 또 이제 조금 높아졌습니다. 올해. 자, 32회보다는 이제 높아졌고요. 임대업.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시험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소위 전세주택과 관련한 것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리과세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되어 왔고 또 출제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공부해요. 부동산 임대업은 근데 나중에 공부합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 상대인데 나중에 공부하고 심화 과정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이요. 양도소득 시험 문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인데,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보세요.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소득 발생했다? 자, 둘 다 양도소득, 사업소득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업성을 가지고 팔고요. 사업성을 가지고 팔고. 자,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해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득세 총설적인 것을 먼저 공부하는데요. 거기 열거주의 과세, 그래서 열거된 소득들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종합과세가 뭐고 분류과세가 뭔지는 금방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신고납세를 보세요.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때 납세무를 확정하여 신고납세하는 그런 조세고요. 다만 납세무자 신고거나 부당한 신고가 있으면 그러면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하겠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원칙은 신고납세하는 세금입니다. 넘어갑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득세 과세 방식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 자, 어떤 거냐? 자, 한번 좀 이따가 한번 요거부터 요 과세 방식부터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그럼 교재를 자, 볼까요? 그러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88페이지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뭐냐? 자, 줄글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그러니까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요. 일정한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해서요.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부동산 임대업해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잖아요. 이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1년을 단위로. 근데 동그라미 2번 분리과세 방식을 보세요. 종합과세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요새 이율이 낮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1억을 맡겨놨다. 1년 1억 단기 이제 은행에 예금해놓죠. 1년 만기로. 그러면 이자 1년에 한 60만 원 붙나? 뭐 70만 원 붙나? 그 정도밖에 안 붙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 이렇게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애초에 떼고 원천징수하고 여러분께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60만 원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빼고 60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60만 원은 여러분의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 이것을 종합소득 중에서 일정 소득들은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분리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 일일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일일 노동자로 나갑니다. 소위 속칭 노가다. 하루 근무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일당을 주면서요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그 근로소득은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하면 생각나는 게 있네. 이 분리과세 방식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아는 애가 자기 누나가 건설회사 조그만 데 다녔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한 달을 일해가지고 호주로 배낭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신선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달을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의미 있게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한 달을 제가 일하려고 그 누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일하겠다고 하니까 제 가족들이 낙값이 더 든다는 둥,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둥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한 달을 일해서 나도 돈을 벌어서 의미 있게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그래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을 하겠다고 그 누나한테 저 찾아가 부탁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저씨들이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수 같은 거 옥상 건물 옥상에서 방수 같은 거는 업체였는데 아저씨 굉장히 잘해줬는데 하루 딱 갔다 오니까 든 생각이 뭐냐면 한 달은 너무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름만 일하자 다짐을 했는데 이틀째 갔다 오니까 보름은 너무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만 하자. 내 주변에 다 얘기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만 하려고 했는데 5일째 되는 날 있죠. 일하면서 다음날 도저히 일어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회식하는데 소주 한잔 하면서 회식하는데 죄송하게 됐는데 내일 좋은 과일 자리가 생겨가지고 저 일을 더 이상 못 넣을 것 같다고 하고서 제가 일주일 못 채우고 5일 일했던 흑역사가 생각납니다. 일당 받았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소득을 집하는 곳에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면 제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그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이게 분리과세 방식이에요. 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밑줄이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14% 소득세 세율로 해가지고 14% 세율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만약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그 주택임대소득은 상가 아니고 주택임대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이게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기타 소득이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럼 애초에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 떼고 여러분한테 복권 당첨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당첨금 받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저처럼 책 쓰고 이런 사람들이 인세를 받는데 이런 것도 저작권에 대한 이런 인세 같은 것들도 기타 소득인데 애초에 소득 집하는 곳 세금을 떼고 주면 저는 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종합소득 중에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 그래서 거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밑줄 걷죠? 그러면 기타 소득 및, 자, 여기 두 번째 줄부터 계속 또 밑줄입니다.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집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 분리과세라는 거. 밑줄이고, 중요한 것은 분류과세 방식이 중요해요. 밑줄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거 포인트입니다.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또 밑줄입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합니다. 밑줄 쫙이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다른 소득,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다른 여러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합산해요? 아니에요.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29회 때도 나왔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자, 이것만 꼭 잘 알아둡니다. 분류과세 방식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세 기간인데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려면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가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과세 기간이라는 세법에 따라 국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예외 봅니다.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분,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안 돼요. 외국계 법인 같으면 법인은 정관의 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내국 법인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근데 하여튼 개인은 소득세 과세기간을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무조건 1년이 아니라 예외가 있긴 있어요. 박산에 보니까 기억번, 고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또 거주자가 니은번이요, 주소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무조건 1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여기부터가 이제 또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까지 앞부분은 교양 삼아서 쭉 보시되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양도수익이 채택하고 있는 분류 과세 방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고 시험에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부터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봅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소득세 납세무자와 납세지에서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인데요.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포함하였어요. 자,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개인을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는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 등을 달리하는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눈에 뭐가 들어가세요?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내 소득세에서 국내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국내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은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그러면요, 항상 가수 싸이를 떠올립니다. BTS 멤버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가수 싸이라든가 BTS 멤버들은 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죠. 자, 그러니까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에서 벌어지는 소득도 모두 과세합니다.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나중에 국외재산 양도세를 배울 건데 그때 또 나오겠지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자 안 되고 양도일 연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4년, 3년 주소 거소 둔 자는 거주자는 납세무 없어요. 5년 이상 주소 거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고 거주자다 그러면 소득세 납세지는 집값 가운데서 분립을 하고 거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요. 자, 근데 여러분 봅니다. 비거주자는 그러니까 거주자는 과세 범위가 국내 국외 모두 과세하니까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학자들이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국내에 주소 없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팝 가수 마돈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죠. 비거주자입니다. 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마돈나가 우리나라에서 잠실에서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금 내고 가야죠. 근데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요. 그리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가 있습니다.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를 납세지라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마돈나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연을 했다. 그러면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천 송도 거기 연수구라고 하는데 인천 거기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납세의 범위.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두 과세하는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하니까 과세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그래서 학자들이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의의를 알아두시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계속 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도 거주자 비거주자 나오면 그 집에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 있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 아셨죠? 이렇게 항상 구별합니다. 납세 의무의 범위 또 납세지를 꼭 구별해서 요거 알아둡니다. 요거는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잘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교재 여러분 288페이지 납세무자 납세지에서 양가로 1번 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없고요. 거주자 그러면 밑줄이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고주자라고 합니다. 가수 싸이, BTS 멤버들 항상 떠올리시고요. 289페이지 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고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밑줄입니다. 모든 소득, 국내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요. 다만 이어지는 단서 내용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건 납세지를 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고 다만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는 거. 비고주자 봅니다. 의 비고주자는 고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을 우리가 말합니다. 과세소득의 범위 밑줄입니다. 비고주자는 항상 팥가스 맛없는 날 떠올리면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밑줄. 납세지, 비고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국내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 짝이요. 양가로 2번 법인격 없는 단체예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봐 소득세법을 정한다. 하여튼 결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 여담 삼아서 거기 니은번 맨 상단에 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국내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거기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수를 둔 기간에, 아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줄 긋지 마세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수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거 그냥 여담 삼아 들으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이 표에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단서 읽은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이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과세기간 종료일이면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요. 10년 내 기간 동안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소나 거소가 5년 이하에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외국인 거주자. 자, 이 외국인 거주자가 제가 항상 미녀들의 수다에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따루, 자밀라, 그런 애들을 제가 좋아했었는데, 자밀라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미녀였고 따루는 핀란드 출신의 미녀여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왜 좋아했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국제 펜팔 했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영상을 보면서 대화하지만 옛날에는 항공우편인데도 보내면 한 달, 제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한 달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국제 펜팔 했었는데, 그 핀란드하고 굉장히 편지 주고받고 기념품 주고받고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뭐 선물로 주고받은 거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3년 내내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이제 얘랑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얘가 나중에 남친이 생겼어요. 보이프렌드가. 그래가지고 급히 타깃을 변경해가지고 얘 친구라도 어떻게 소개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핀란드 가가지고 금발 미녀를 사귀어가지고 거기서 결혼해서 북유럽 소도시에서 금발 미녀랑 애 낳고 살아야지. 그래서 꿈을 꾸면서 그 북유럽의 그 당시에 그냥 환상적인 저한테는 그냥 이상향이었는데 그걸 꿈꾸면서 살았었는데, 고3 때 어느 날부터 편지가 안 와. 그래가지고 편지가, 이런 얘기 길어지면 안 되는데, 편지가 안 와. 빨리빨리 할게요. 편지가 안 와가지고 어떻든 간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도 그냥 그때 바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얘가 나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펜팔을. 그랬는데 나중에 군대 처주가 나와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군대 처주가 나와서 사물함 뒤지는데 뜯지 않은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얘대로 편지를 보냈는데 계속 엇갈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무슨 고3이 연애질이냐 그래가지고, 사실 연애도 아닌데 그걸 편지를 숨겨놓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지 않고 지금 북유럽 소도시에서 금발미녀랑 지금 잘 살고 있을 건데, 그죠? 자, 보세요. 따루나 자밀라 우즈베키스탄 출신인데 이런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소득이 지급되거나, 여담담면서 한번 편하게 보세요. 국내에서 소득이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이런 국외 발생 소득만, 자, 이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세기한 종료일 10년 내 5년 이하의 주소고소 둔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국외 발생 소득만, 이런 애들은 납세의무가 있다.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화면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자,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따라서 대상 소득의 범위, 납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줄을 걷습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합과세 방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자, 이자소득, 사업소득 같은 거 여러분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거 발생하면 그런 걸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방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나 일정한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소득을 집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하면은 그거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분류 과세 방식. 자, 천천히 볼게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여기가 포인트죠?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어떤 게 분류 과세하느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한 과세 방식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양도소득만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시험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포함하여 과세한다.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OX요. OX요. 맞습니다. 자,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정답 지문으로 29회 시험 때.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는데 복습을 하고 가야죠. 우리 시간은 없지만 오늘 빨리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하고 가야죠, 우리. 자, 그래서 우리 4주차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고 갑니다. 다음 주에는 양도소득세를 쭉 우리가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도세는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뭐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양도세는 쭉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양도세를 원래 한 주에 끝낼 수 있냐고요? 못 끝내요, 원래 양도세는. 양이 많아서. 근데 기초입문 과정이니까 우리가 양도세 전체적인 용어, 그 다음에 체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훑어서 전체적인 그 과정을 한번 볼 거고요.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종합부동산세 공부했습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자, 32시험만 우리가 3문제 나왔을 뿐이고, 종합문제로 나온다 했습니다.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종부세는 종합문제로 한 문제가 주로 구성돼서 나오고, 항상 재산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재산세와 종부세 묶어서 나오면 일단 종부세 쪽에서 답을 고르시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종부세 개요에서 특징들 보면 종부세는 국세고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했습니다. 종부세 납세문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문자가 되는데, 개인일 때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부부도 따로따로.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이다. 그래서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게 절세의 기본이고요.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자, 보유 과정에서 부과된 국세고,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재산세랑 똑같죠. 원칙 종부세는 정부가 과세하는데 납세문자가 고의소득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허용되는데 물납은 안 된다는 거.
자,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나중에 재산세 비과세를 안 배웠는데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세율 구조가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그랬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되는데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되고요. 납세무자는 거주자인 개인일 때 납세지는 집값 가운데 불일부라고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니까. 그 다음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다음에 배울 건데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자, 종부세에 관해서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토지 주택을 과세 기준 유효일륜제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자,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원칙적으로 부과가세하죠. 거기서 발부합니다. 근데 납세무자 신고납 선택할 수도 있고요. 특징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종부세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고 편항부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여러분요 과세상이 중요했죠. 자, 종부세 상은 어떤 거냐? 주택과 토지인데 별장은 제외되고 이미 재산세에서 골과세했으니까 근데 고급택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와 비교했을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제외하고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는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제외하고 어떻든 간에 분리 대상 토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자,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우락장용이든 종부세가 아니고 선반공개 아니고 별장, 분리상 토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제외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되는 것들이 예외들이 많다는 거, 된다는 거. 종업원의 주거의 공학위원 기숙사의 사원용 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 두 번이나 나왔네요. 자, 등록 문화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많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외시켰었던 거고요. 자, 문제도 봤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고급택은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아까 봤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X입니다. 자, 왜 틀렸습니까? 네? 자,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이라는 것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문제 봅니다. 재산세 대상 중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이다. 분리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농지, 목장이며 공장, 용지 대상이에요? 아닙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라고 했어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공장용과 상업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자,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요.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0회, 32회 두 번 연달아 나왔네요. 자,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O, X예요. 맞습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종부세 납세무자 주의하셔야죠. 네. 특히 올해 2021년도부터는 종부세는 주택부는 개인이 소유자일 때와 법인이 소유자일 때,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가 구별한다는 거. 토지는 똑같은데. 자, 그래서 먼저요, 종부세 납세무자. 자, 읽어보시고 과세균련제 사실상 주택과 토지를 부여한 자가 납세무자인데 주택부에 대한 납세무자입니다. 자, 보시면 개인의 경우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예요?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개인은.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이든 5억인 주택이든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개인은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1세대 1주택자 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6억을 공제하는데 종부세 계산할 때 추가 공제를 해서 5억을 공제, 그래서 실적으로 11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11억까지, 공시가격 11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단독 소유 1세주택자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만 11억까지 과세되지 않는 거고 1세주택인 거고, 원칙으로 종부세는 주택분은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법인과 구별하시고, 토지는 보시면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납세무자라는 거. 상가 토지가 좀 기준이 널널합니다. 80억 초과하는 자.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도 봤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법인이 납세무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 X예요? 아까 봤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일 때는 금방 맞아요. 공시가격계획 6억 초과하는 자고,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1억이든 5억이든 납세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보시면 과세기준일 연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맞죠? 주택분이 6억이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5억 맞습니다.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매년 7월 1일이다. 아니고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를 배웠습니다. 먼저 종부세 납세 절차 등에서 과세기준일과 납세지에서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6월 1일입니다. 자, 재산세하고 똑같이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종부세도 뭐든지 판단합니다. 또 종부세 납세지는 거주자다, 개인인 거주자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든 개인인 거주자다 그러면 자, 집값 가운데 분류하고 어디요? 주소지. 주소지 쓰면 거소지. 근데 마돈나, 비거주자다. 자, 그럴 때는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써야지. 사업장에 있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서인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 특이하게도 종부세는 비거주자일 때 그 주택과 토지,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히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고요. 자, 보십니다. 징수 방법, 종부세는 원칙 부가징수입니다. 관할 세무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의서 발부합니다. 근데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자,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고의서 발부할 때는 납기 일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돼?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도 똑같죠? 재산세도 납기 일시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종부세요. 고의서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정부부가세 원칙인데 납세무자 고의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죠?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중과세액을 역시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을 보고 고의서 휴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고의서가.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세하는 경우에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국세는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사용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받고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자, 적용됩니다. 합한 게 납부정가산세입니다. 종부세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종부세는 고의서 유통해버리고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자,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냐? 신고납부 선택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 장소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종부세는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32에 나왔고 분할 납부할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종부세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 납부. 그래서 종부세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종부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 분납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부세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자, 문제 또 봅니다.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 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맞죠? 5일 전까지 발부.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아무리 꾸셔 먹으면 안 돼요. 물납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안 된다는 거. 좋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10번이 엉뚱으로 돼버렸네. 좋습니다. 물납 안 된다는 거.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우리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시군구고 종부세는 국가고 재산세는 울세입니다. 원적으로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전국인 주택을 합산 과세하고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 인세 성격이 있어가지고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합산 과세하는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합니다. 얘는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이고 차이점 있죠? 네. 그 다음에 둘 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똑같고 납세무 성립 시기도 똑같습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토지하고 주택인데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고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장은 재산세 대상인데 주택분, 상시 주거용 사용하지 않는 주택 4% 고율로 재산세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으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율 구조는 지금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해도 돼요. 네, 넘어갑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세율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가산금 납부정가산세. 고지서 바꾸서 보통 징수하거나 정부 부과하는 세금들,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하루 딱 지났다. 지방세는 가산금 3% 깔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종부세는 고지서 바꾸서 하루 딱 지났다.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정도입니다. 3%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차이점은 지방세 가산금과 국세 납부정가산세,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를 비교해보면 둘 다 고지서 바꾸서 미납하면 하루 딱 지나자마자 3% 까는 건 똑같고 지방세는 월별로 0.75%씩 지방세는 그런데 국세는 일별로 일일 0.05%입니다. 그래서 0.025% 곱하기 30하면 0.75%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신고납부 선택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정될 수 있다는 거.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서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종부세는 다른 형태로 있지 재산세 같은 소액 징수 면제는 없습니다. 물납, 재산세는 되는데 물납, 분할납부가 다 되죠. 재산세는. 네,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되고. 그 다음에 납세지는 재산세는 당연히 그 재산 소재지로 가야죠. 근데 종부세는 거주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아까 비거주할 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을 때는 토지나 주택 소재지, 비거주할 때 종부세는 그 재산 소재지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주할 때는 주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납기,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속아나 먹으면 안 돼요. 토지분이라고 9월달 아닙니다. 재산세는 부가세, 재진이, 지방교육세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외울 수 있잖아요. 재진이, 종농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죠.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은 재산세나 종부세 얼마 넘게 낼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250만 원 넘게 낼 때 윙크. 종부세, 재산세 똑같습니다. 분납기준금액. 근데 분납기한이 달라요.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납부.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총설은 뭐 별거 없습니다. 소득세 납세문자는 개인인데 법인격 없는 비법인사 단체 포함하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국적 이런 거 상관없고 우리나라 국내 주소 있거나 183 이상 고소득 개인을 거주자, 가수 싸이 BTS 떠올리고 멤버 떠올리고 비거주자는 거주 아닌 자, 그래서 마돈나 떠올리고 거주할 때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고요. 그런데 비거주할 때는 국내 소득만. 거주할 때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는데 다만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는 그냥 고소자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고소둔 고소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다. 자, 납세지는 고소할 때는 당연히 주소지 없으면 고소지. 근데 비고소할 때는 이렇게 국내 사업장소이지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이렇게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소득세 과세 방식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분류 과세 방식을 강조드렸습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그냥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문제도 우리가 봤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OX? O 맞습니다. 포함하여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틀려요. 잘하셨습니다. 자, 기초입문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첫 출사표를 던질 때 설레임도 이제 벌써 또 아득해졌죠,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도 또 아득해지고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움트려면요, 낮아진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소복기 쌓인 눈이 봄볕에 녹아 흐르고 봄꽃이 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지금 낯설고 그래서 좀 힘들게 좀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반면에 좀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도 계시는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시면 나중에 봄꽃이 피어야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묵묵히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 저의 사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